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 영상이 플랫폼에서 더 멀리 퍼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신이라는 이름의 꿈꾸는 사무라이의 삶을 다룹니다. 현재 연도는 1664년이며 그는 도로에서 강도를 처치할 생각으로 덤불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영웅이 되는 것이지만 그는 갑자기 강도들이 두 사람과 논쟁하는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그중 한 명은 타마라는 이름의 여우 정령이고 다른 한 명은 진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타마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한다. 타마는 산적들에게 맞서며 그들에게 산적 생활을 그만두고 더 정직한 일을 찾으라고 말한다. 산적들은 그녀가 그들에게 훈계하려고 하고 칼을 뽑아들며 모든 귀중품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웃는다. 진카는 예고 없이 산적 중 한 명을 지팡이로 가격하며 더 이상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땅에 3개의 부적을 던지며 그것이 사과라고 주장한다. 부적이 땅에 닿자마자 주문이 발동되어 지구의 영적 힘을 흡수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3개의 거대한 청동 주먹이 나타나 도적들을 강하게 가격하고 그들을 날려버리며 기절시킵니다. 타마는 진카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때리며 이제 어떻게 도적의 보스 위치를 찾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불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든 여성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반 여성과 다르기 때문에 타마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신은 그가 방금 목격한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명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타마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강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 타마는 지켜보는 것에 지치고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돌을 집어 던져 덤불 속으로 날리며 그의 얼굴에 정확히 맞춰 그를 드러내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도적을 물리친 기술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진카는 그게 그의 상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에게 도적의 은신처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진카는 자신을 지혜로운 전사로 소개하고 타마는 여우 정령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의 맹세한 언니이자 신은 그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그에게 마법으로 위협하며 계속하면 가지를 뱀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신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뱀이 단지 마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거래가 끝나자 신은 그들을 도적들의 은신처로 안내하고 그들의 보스가 사무라이 헬멧을 쓴 남자라고 지적한다. 진카는 신에게 약하니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분노한 신은 자신이 한 방에 보스를 물리칠 만큼 강하다고 외친다. 그녀의 외침은 도적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은 신속히 침입자들을 애워싼다. 타마는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녀는 보스에게 다가가 모두와 이야기하려고 하며 그와 그의 일당에게 범죄 생활을 포기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강도들은 그녀를 공격하려고 다가온다. 진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적들을 밀쳐내며 개입한다. 그동안 타마는 공격을 피하며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한 강도가 뒤에서 신을 공격하려 하지만 공중으로 던져진 다른 강도에게 쓰러진다. 순간을 포착한 신은 검을 뽑아 한 번의 일격으로 도적의 검과 헬멧 그리고 머리까지 부숩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는 보스에게 돌진하지만 놀랍게도 헬멧에서 2개의 거대한 팔이 나와 검을 막아섭니다. 그 후 보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인 흉측한 영혼을 드러냅니다. 타마와 진카는 즉시 이 존재가 영혼임을 알아차립니다. 타마는 진카에게 이 영혼을 물리칠 수 있냐고 묻고 그녀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럼 영혼이 먼저 공격합니다. 타마는 그의 손을 물어 영혼의 에너지가 피와 함께 새어나가게 한다. 진카는 그 피와 에너지를 빨아들여 타마를 일시적인 인간 형태로 변형시키고 그 후 강력한 여우 영혼으로 변신시킨다. 정령 대장은 도적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진카는 그의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해도 쉽게 그들을 제압한다. 정령이 거대한 팔로 그를 주먹으로 치려할 때 진카는 피하고 높이 점프하여 방역을 하며 정령이 저항하려 해도 진카는 힘을 더한다. 그의 힘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헬멧을 반으로 부셨다. 그는 변신을 되돌리고 타마와 함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전의 영혼과 그를 조종했던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낸다. 신은 모든 것에 충격을 받은 채 타마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 타마는 인간을 좋아해서 악한 사람들을 없애는데 헌신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영혼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반면 진카는 영혼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인간을 싫어하지만 그는 타마의 남동생으로 그녀를 따른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세상을 개혁한 형제라고 선언한다. 이 말에 신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나중에 여관에서 세 사람은 농부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본 거대한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부는 그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전사 승려를 고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긁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농부는 괴물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두 쌍의 거대한 발을 가진 생물이다. 근육질의 팔과 몸의 하나의 눈을 가진 존재. 그를 동반한 전사 승려들은 그 생물을 샤코로 인식하고 동료가 죽었다는 소식에 분노한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할 준비를 하고 걱정하는 신은 승려들이 타마를 악령으로 오해할까 두려워하지만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며 전사 승려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영혼만 공격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신에게 왜 그들을 따라오냐고 묻고 그는 재빨리 변명을 만들어내며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고 잠자리에 든다. 진카는 그에게 짜증을 내지만 타마는 그 소년이 잠재력이 있다고 받아들인다. 다음날 아침 신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영혼의 형제들과 전사 승려들이 이미 여관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을 쫓아가고 두 그룹이 서로를 순수한 적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숨기로 결정한다. 전사 승려들은 진카와 논쟁을 벌이고 진카는 샤코라는 괴물이 이미 인간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그것이 사냥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타마는 그가 흥분하기 전에 그를 중단시키고 승려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지 묻는다. 괴물 샤코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려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당사자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신 뒤에서 거대한 근육질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이 괴물 샤코라는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집니다. 승려들이 그에게 맞서기 위해 달려가고 그중 한 명이 신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승려들은 자신의 영적 힘을 사용해 괴물을 가두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괴물 샤코가 잠모에서 벗어나 그들을 쫓아내자 타마는 진캑에게 승려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진카는 괴물에게 돌진하며 지팡이로 공격하고 그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한다. 그는 여러 부적을 공중에 던지며 샤코를 가두는 청동팔을 소환한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무언가가 긴장하는 것을 느낀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의식을 잃은 두 승려를 잡아 인상적인 속도로 도망친다. 신을 뒤에 두고 신은 그들을 쫓아가며 필사적으로 숲속의 오두막에 멈춰서 휴식을 취한다. 신은 진카가 두 성인을 짊어지고 이렇게 많이 뛰어도 어떻게 피곤해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 타마는 그가 특별하다고 언급하며 그의 주인이 그를 매우 힘들고 거칠게 훈련시켰다고 말하고 진카가 많은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들은 진카의 주인이 전설적인 전사 코코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타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행자들이 샤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선임 수행자인 인간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샤코가 덩가이 사원에서 만들어진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임을 설명합니다. 사원은 높은 영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을 인공 영혼으로 변모시키려 했습니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시작된 그 괴물은 통제력을 잃고 도망쳐 복수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는 약한 자는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랐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해지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인가의 목걸이를 잡으며 어떻게 동굴을 괴물로 만든 건지 묻습니다. 승려들은 답하기를 샤코는 전혀 쓸모없었고 사원은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 이름으로 수백 명이 죽었으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제거해야 합니다. 타마가 개입해서 신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며 그녀와 진카가 돌본 스님들입니다. 인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 영적 변화를 수행합니다. 타마는 진카가 그녀의 힘을 흡수할 때 조금 신음하며 초강력 여우 영혼으로 변신합니다. 그 순간 샤코가 나타나고 진카는 즉시 공격에 나섭니다.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카는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샤코는 방역하며 공격을 피하고 영혼포를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진카는 빠르게 반응하여 브론즈 펀치를 소환하고 샤코의 공격을 파괴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이 샤코에 맞기도 합니다. 그 공격은 샤코의 괴물 같은 부분을 파괴하고 안에 있는 인간 소녀를 구합니다. 호기심 많은 신은 소녀에게 다가가고 승려들은 그녀를 사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분노한 신은 그들에게 칼을 뽑으려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고 진캑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타마는 샤코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승려들에게 경고합니다. 불법 인간 실험을 수행한 대가로 처벌받았다. 인간은 반박하려 하지만 진카는 그가 필요하다면 사원에 있는 300명의 승려를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샤코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사원으로 끌려간 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승려에게 팔았을 때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소속감을 줄 곳과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힘을 약속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산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고 진카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고 타마가 그녀를 위로한다. 그녀에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 후 샤코는 그룹을 사원 본부로 안내하고 진카는 수도승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강의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가고 인가가 이끄는 전사 수도승들이 진카를 공격합니다. 진카는 속임수를 사용해 그들이 자신 대신 종이 인형을 때리게 하고 진짜 진카는 지붕 위에 나타나 거대한 청동 주먹을 소환해 여러 수도승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간은 오래된 권총을 꺼내 진카의 다리를 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카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수도승들을 하나씩 쓰러뜨린다. 그리고 인가를 공격하려 할 때 수도승 팀이 기를 모아 영혼 캐논을 준비하며 그를 기습한다. 그리고 정통으로 마친다. 그 결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지만 진카는 전혀 다치지 않는다. 그는 폭발로 인한 연기를 날려버리고 그 후 거대한 청동팔로 수도승들을 공격한다. 타마와 다른 이들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여우 귀를 이용해 진카가 이미 문을 지나 사원에 들어갔다. 신은 궁금해한다. 그녀가 힘을 주어 인간으로 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쌍의 귀, 즉 인간의 귀와 여우의 귀를 보여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전한다. 이것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이다. 한편 진카는 사원의 비밀 실험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고위 승려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수장인 옌젠이 진카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 입구의 승려들이 그와 같은 평범한 소년을 들여보내다니 말이다. 그는 그와 싸울 계획이 없고 대신 다른 승려를 보내는데 그 승려는 고블린으로 변한다. 그는 진카를 향해 뛰어가 잡는다. 고블린 승려는 목 졸라려고 하지만 진카는 꼬리 하나를 나무팔로 바꾸어 잡는다. 그는 괴물 승려를 목 졸라지만 이미 많은 영적 에너지를 잃었다. 인가와 그녀의 파트너가 그곳에 가서 진카에게 왜 그렇게 그들의 연구소를 공격하려다 하는지 묻지만 진카는 그들이 단지 시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증원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하지만 그는 또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명령을 따른다. 진카는 자신의 스승의 영적 변환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연구 자료를 훔치러 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현재의 임시 변환이나 이전에 스님이 사용했던 불안정한 기술과는 달리 진정한 영혼이 되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그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비밀시설로 향한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젠이 경계에 서 있는 걸 발견한다. 진카는 높이 뛰어올라 건물을 파괴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며 땅 위로 솟아오른다. 알고 보니 거대한 돌 영혼이 건물의 기초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젠의 명령으로 그것은 진카를 근처 산으로 내리친다. 그 결과 그의 영적 변신이 무효가 된다. 그리고 타마가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진카가 의식을 잃었거나 죽었다고 두려워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제가 와서 샤코를 절로 데려간다. 그도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며 늑대와 곰의 혼합체로 변신한다. 그의 말이 샤코에게 울림을 주고 갑자기 그녀가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온다. 신이 행동에 나서 모두를 구하려 하고 무릎을 꿇고 늑대 사제에게 그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여행자들이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는 손을 놓고 신은 계속 간절히 그들을 살려달라고 안아준다. 타마는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거나 그를 구하라고 부탁한다. 괴물 사제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샤코의 팔이 그녀의 괴물 형태로 변한다. 그녀는 신에게 물러서라고 말한 뒤 강력한 주먹으로 괴물 사제를 가격한다. 그를 날아가게 만든다. 샤코는 자신을 간신히 제어하고 있으며 이제 그녀는 괴물일 때 저지른 끔찍한 행동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죽였고 탐욕스러운 아버지까지 죽였습니다. 이 기억이 그녀를 울게 만들자 그녀는 도망칩니다. 신은 그녀를 쫓으려 하지만 타마가 그를 막으며 샤코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쫓습니다. 혼자 남겨진 타마는 그녀에게 가르쳐준 오래된 친구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한편 진카는 과거를 꿈꾸고 있다. 전설적인 전사와 훈련할 때 그는 털이 많은 괴물을 친구이자 수호자로 두고 있었고 그 괴물은 어떤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 진카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인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였을 때 그의 꿈은 끝나고 그는 작은 물웅덩이에서 깨어난다. 그는 앞에 천조각을 발견하고 승려 윤젠이 그것을 통해 그에게 말을 건넨다. 그는 진카가 성령의 일격을 견뎌냈다는 것에 감탄하며 곧 목숨을 끊겠다고 약속한다. 숲속으로 돌아온 신은 사코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뿌리 위에 걸려 넘어지고 절벽 가장자리로 굴러 떨어진다. 그곳은 사코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녀는 그를 보면 도망가며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괴물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신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해. 왜냐하면 일이 그녀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일어났거든. 하지만 사코는 차분히 기억해 그 어둠의 사제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그가 그녀에게 힘을 제한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모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묻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갑자기 그의 발 위에 바위가 금이 가고 그는 절벽에서 미끄러진다. 그는 목숨을 걸고 버티지만 도와주는 대신 사코는 도망친다. 바위가 더 많이 부서지고 신은 떨어진다. 운 좋게도 떨어진 높이가 낮아서 그는 죽지 않았어요. 타마가 와서 그를 살펴보고 다시 샤코를 쫓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죠.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녀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타마 같은 영혼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쫓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녀는 막대기로 그를 치고 샤코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녀를 쫓아간다. 한편 진카는 타마를 따라잡으려 하고 갑자기 샤코가 그를 지나쳐 달려간다. 그때 신이 나타나 그녀를 체포한다. 샤코는 그를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는 고소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약자는 항상 억압받기 때문에 법적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샤코도 그의 곁에서 감동을 받는다. 그들이 울며 손을 잡고 있을 때 타마와 진카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기억한다. 타마는 진케에게 그들이 가졌던 친구들을 되돌아보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다. 그 후 타마는 샤코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한다. 하지만 진카는 그녀와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댕아이 사원의 암살자들이 그를 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마는 진카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인간과 함께 사는 법도 배우길 원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진카가 고인의 스승과 함께 살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신과 함께 나무로 된 검으로 훈련을 시작하지만 곧 쉽게 그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타마는 샤코를 위해 소매 없는 드레스를 준비하여 그녀가 팔을 괴물 같은 형태로 쉽게 변형할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유령 같은 영혼이 나타납니다. 그는 타마와 진케에게 인사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악령에 대해 알립니다. 경고를 받은 후 유령은 떠나고 타마는 진카와 함께 악령을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하며 신과 샤코는 일상적인 일을 맡깁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현지인들에게 유령의 은신처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서비스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만 타마는 그들이 대가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대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제안한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보내 그들을 영혼의 은신처로 동행하게 한다. 가는 길에 소년은 영혼이 자신의 어머니를 잡아먹었다고 투덜거리며 그녀를 저지르지 못한 것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 타마는 이를 듣고 소년을 때리며 그들이 도우러 왔음을 알린다. 그리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더 강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곧 그들은 영혼이 있는 호수에 도착하고 그 생물은 마을을 파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마는 그가 사과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이에 영혼은 거대한 진흙덩어리를 내뱉으며 응수하고 타마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진카가 그녀와 소년을 제때 구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그는 영혼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가 그의 여동생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영혼은 앞서 삼킨 여성을 토해내고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영혼은 그녀를 이용합니다. 그를 공격하지 않도록 인질로 잡는다. 갑자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영혼에게 간청한다. 그의 어머니를 풀어주고 대신 자신을 인질로 잡아달라고. 타마는 그러고는 진카를 돌아서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진카는 인질을 무시하고 영혼을 제거하려 하지만 소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망설인다. 그러나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영혼을 베어내고 여성을 구한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전사의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는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누더기 같은 사무라이로 진카와 타마 앞에 도착한 후 자신이 덩가이 사원에서 보낸 암살자임을 밝힙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를 인질로 잡겠다고 선언하며 진카에게 그들을 위해 싸우라고 강요합니다. 대안이 없던 진카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열린 들판으로 향하고 그 남자는 자신을 레두라고 소개합니다. 영혼을 죽이고 삼키는 용병. 짜증난 진카는 즉시 공격하지만 레두는 쉽게 피하며 떠오른다. 진카는 불 마법을 써서 자신을 추진하고 최고의 공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레두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마법 검으로 방역한다. 강한 바람의 일격으로 진카를 밀어내고 청동팔로 막아내며 진카는 레두를 칠 수 없는데 레두 역시 물마법으로 공격을 피한다. 격렬한 공격 교환 후 두 사람은 지쳐서 레두는 검을 칼집에 넣는다. 마법의 검인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범한 검을 뽑는다. 진카는 화가 나서 공격하지만 레두는 모든 공격과 방역을 피하며 진카를 후퇴하게 만들고 이제 그의 미숙함을 드러낸다. 진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는 방어를 포기하고 필사적인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레두는 완전히 지배하며 진카의 목에 검을 찌른다. 레두는 그를 다치게 하기 전에 멈추고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진카는 좌절감에 무릎을 꿇고 레두는 그를 조롱하며 토미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돌아오는 길에 진카는 패배에 크게 낙담한다. 다음날 그는 강가에 홀로 앉아있다. 그때 샤코가 와서 아침 식사하라고 부른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하지만 그녀는 목을 잡아 끌고 간다. 바로 그때 덩가이 사원의 사제가 도전장을 들고 나타난다. 그는 진카에게 다시 레두와 싸우라고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목숨이 걸린 싸움이다. 사제는 만약 싸우지 않으면 야마토 가문이 파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진카는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사제는 웃으며 구하려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타마는 진카에게 무엇을 할 생각이냐고 묻고 그는 아마토 가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인간에게 패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날 진카와 레두는 다시 맞서게 됩니다. 이제 진카도 검을 사용하며 첫 번째 공격에서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빠르게 밀려나며 팔에 상처를 입고 레두가 곧 싸움을 끝내기 위해 진카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취하며 그의 청동 주먹으로 레두와 자신을 때려 둘 다 쓰러지게 만든다. 전투의 압박으로 인해 진카는 미쳐버리고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방출하며 다시 진지하게 싸우라고 레두에게 도전한다. 하지만 레두는 포기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인정한다. 레두는 진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만 진카는 거절하며 그가 살아있다는 게 운이라고 도발한다. 그 후 진카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 그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동안 사제는 레두에게 편지를 전하며 알립니다. 그의 누나가 실패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사제는 그녀가 반드시 임무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덩가이 사원의 4마리 주요 야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치는 부상당한 레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와 검술 수업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마와 진카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따라가지만 진카가 크게 소리쳐서 신을 놀라게 하고 신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시도합니다. 레두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카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부상당한 사무라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편안한 침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레두는 자신의 혈족이 일반 인간보다 더 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 사냥꾼이 되기로 자원했고 그의 누나는 사원에서 수녀가 되었습니다. 사제는 그녀가 약하다고 말했고 그녀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협으로 인해 그들은 그의 더러운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졌을 때 그들의 여동생이 이제 4개의 주요 야수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레두는 진카에게 그의 여동생인 희긴이 그를 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타마는 머리로 계산하며 희긴이 사실은 이사코처럼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임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나무 괴물이 그들의 집을 침입해 누워있고 여자가 그를 내쫓았다고 밝혀집니다.
그녀의 집에 가서 진카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모든 사람은 즉시 이 여자가 희기님을 알아차리고 진카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대면하러 간다. 레드와 아사코도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신을 집에 영적 손님으로 맡기고 떠난다. 진카와 다른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희긴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오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하지만 진카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그녀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타마는 그녀의 힘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그가 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응답하듯 희기는 치마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대신 거대한 돌손이 나타나며 그녀는 형제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카는 이제 그녀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지만 아샤코가 먼저 나섭니다. 아샤코는 자신을 인간 소녀 안에 봉인된 영혼인 카간이라고 소개하며 희긴의 영혼을 소진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이 순간 타마와 진카는 사원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그들 안에 봉인하여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들. 진카는 이를 발견하고 분노하며 희긴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아샤코는 혼자 싸우겠다고 고집한다. 그녀는 희긴에게 나아가 한 손으로 그의 거대한 돌 손가락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영혼 포탄을 발사한다. 하지만 희긴은 부적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동시에 4개의 영혼 포탄을 발사한다. 아샤코는 거대한 폭발을 피하고 올라탄다. 돌파리로 희긴에게 근접 공격을 한다. 그녀는 부적 장벽을 거의 뚫을 뻔하지만 희긴의 돌손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아샤코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은 나무 정령을 돌보며 벌레를 먹인다. 그는 더 많은 벌레를 얻으러 나간다. 갑자기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니 하얀 머리에 키 큰 사제와 음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년이 보인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신은 피는 강을 보고 무릎을 꿇는다. 사제와 소년은 떠나고 나무 정령은 신에게 용의 냄새를 경고하며 도망쳐서 진카와 다른 이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전하라고 한다. 신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가 경고를 전한다. 진카는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패닉에 빠져 도망치려 하지만 강렬한 영적 파동이 지역을 휩쓴다. 에넘의 사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 희긴에게 그녀가 처형될 것이라고 알린다. 고위 관료를 살해한 혐의로 그는 사라졌다가 바로 다시 나타나서 희긴 앞에 서서 그녀를 때리고 기절시킨다. 모두가 그녀의 용 변신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이놈은 이제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진카를 마주하며 살해하려 한다. 진카는 공포에 질려 모두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패배자의 동굴에서 만날 장소를 정한다. 그는 연막탄을 사용해 이놈과 자신을 눈멀게 만든다. 그리고 신과 레두는 사제와 드래곤을 함께 공격한다. 하지만 소년 세뇨르는 괴물 같은 팔로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뚫고 지나간다. 그는 그들이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진 환상임을 발견한다. 모두가 동굴에 모이는 동안 아샤코는 희긴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반신을 모두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 레두는 그녀에게 정부 관리 살인에 대해 묻고 그녀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다고 인정한다. 희긴은 자신이 두드러지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밝힌다. 그녀의 형제를 저승의 어둠에서 구출한다. 레두는 큰 야망이 없으며 그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희긴은 자신의 예비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런 패배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힘을 되찾기 위해 타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진카가 그녀를 막고 지팡이로 찔러 바위에 고정시킨다. 사라지기 전에 희기는 인간이 되고 싶었다고 중얼거리며 아샤코 안의 영혼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희긴이 그녀를 소비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 타마는 아샤코를 위로하며 진캑에 드래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타마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눈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사 그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한다. 사원 실험실에 침입하여 그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연구 자료를 훔쳐 드래곤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샤코는 이 아이디어를 중단시키며 희긴의 영혼이 친구의 죽음을 수집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타마는 그곳에 먼저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레두는 그의 여동생이 남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그룹에서 분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기 전에 레두는 신에게 그의 마법의 검을 선물하고 그는 지하세계의 무기를 계속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신나서 검을 뽑지만 그것이 방출하는 강한 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진카가 그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제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그가 자신의 영적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휴식 시간에 타마는 아샤코의 무릎에서 낮잠을 잔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다른 냄새를 맡고 곧 깨어난다. 그녀는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숲으로 달려간다. 그들은 세 마리의 원숭이 영혼을 만나 술통을 들고 있다. 타마는 물을 술통과 교환하려 하지만 원숭이들은 그 술은 그들의 손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녀가 그와 직접 협상하라고 제안한다. 원숭이를 따라가며 그들은 호랑이 도란을 만난다. 당가의 사원의 4명의 짐승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들을 잡으려는 임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명수배범이니까요.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타마가 술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이기면 도란이 그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는 수락하고 모두 앉아 술을 마십니다. 진카는 첫 모금에 기절하고 다른 이들은 원숭이의 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기 중에 타마가 도란에게 왜 술을 마시러 왔냐고 묻는다. 그는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호랑이, 영혼과 싸웠고 다쳤다고 말한다. 그때 원숭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호랑이에게 공포를 받고 있었고 술을 이용해 호랑이를 취하게 만들어 약화시켰으며 원숭이들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도라는 여전히 친근한 분위기에 힘입어 타마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는 데님의 약점에 대해 묻는 기회를 잡는다. 그는 데님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자신만이 데님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둘은 오랫동안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술자리 경쟁은 늦게까지 계속되고 샤코만이 도란보다 더 많이 마셔서 그를 패배하게 만든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숙취에 시달리지만 딩카와 샤코만은 그렇지 않다. 떠나기 전에 도라는 딩카에게 말한다. 다음에 만날 때는 싸워야 한다고. 그 후 그룹은 여정을 계속하고 곧 장벽으로 보호된 마을에 도착합니다. 샤코는 카가니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을을 통과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장벽을 어떻게 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타마는 그 장벽을 통과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딩카는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먼저 구멍을 통해 뛰어들어 협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마을이 비어 있는 것 같고 함정의 증거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가면을 쓴 슬라임 영혼이 나타나 자신을 후쿠라고 소개한다. 타마는 그가 장벽을 만든 사람인지 묻고 후쿠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장벽은 마을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 적이 있는지 묻고 타마는 부인하지만 후쿠는 그녀의 인간 친구를 잃은 기억을 읽어내고 후쿠는 타마가 안타깝다고 느끼며 그녀를 따라와 보호받으라고 초대한다. 하지만 타마는 미래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항상 나쁘고 그에게 장벽을 제거하라고 요청한다. 후쿠는 거부하고 타마는 그를 자극하여 되려 때린다. 후쿠는 도망치고 타마는 생물을 쫓아가며 집의 문을 연다. 타마는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다. 그녀는 후쿠에게 평화로운 대화를 요청하고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이제 행복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후쿠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한다. 비록 그들이 모두 죽었더라도 영혼은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타마는 그를 안아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후쿠에게도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영혼은 눈물을 흘린다. 영혼은 보호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렇게 장벽이 사라졌다. 밖에서는 진카와 다른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원에서 보낸 또 다른 암살자가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혜진이라고 소개하는데 4개의 야수 지도자 중 하나라고 한다. 혜진은 진카가 타마가 있는 동안 변신할 수 없다고 믿고 그래서 그는 칼을 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진카가 그를 막는다. 그는 타마의 힘 없이 혜진을 물리치겠다고 다짐한다. 갑자기 암살자가 마법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데 그 칼은 얀진이 그에게 준 것이고 그로부터 여러 개의 칼날이 튀어나와 그를 공격한다. 갑자기 그들 뒤에 장벽이 사라지고 진카가 방심하게 되어 혜진이 그를 가격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진카는 그의 영적 변화 후에 다시 돌아와 싸우고 청동 주먹 공격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 후 타마가 합류하며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카곤이 자신의 마을이라고 주장하는 계곡에 도착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곡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얼굴이 나타나며 아카곤을 집으로 환영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지구형 정령들을 만납니다. 진이 아기 돌 정령들을 등에 업고 푸시업을 하는 동안 타마는
그가 자연스럽게 그들과 엮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진케에게 인간과 정령이 공존하기 쉽다고 말하며 그가 왜 정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가 정령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수명을 늘리고 타마의 곁에 영원히 있기 위해서입니다. 방황하던 중 진카는 임신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도로에서 고통받는 그녀를 발견하고 영혼 마을로 데려간다. 그들은 마을의 장로인 거대한 돌 얼굴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여자가 출산할 때까지 마을에 머물도록 허락하고 진카는 그녀가 모든 영혼을 인간으로 보도록 몇 개의 부적을 삼키게 했다. 타마는 그녀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도 함께 머물기로 결정한다. 저녁에 지는 계곡 꼭대기에서 검 휘두르기를 연습한다. 그리고 샤코가 그를 보러 온다. 그녀는 그가 빨리 강해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묻는다. 그는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정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도망칠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카간이 그녀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그 소년과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간은 진에게 그녀의 검을 뽑으라고 요청하고 약속합니다. 그녀에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 진은 그의 검을 뽑지만 바람의 압력에 의해 다시 날아가 버린다. 카간은 그 검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진은 검을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전 주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쉽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카간에게 자신도 사무라이의 유령에게서 검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영혼에 관해서는 잘 듣는 편이라고 한다. 카간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한다. 그가 샤코와 결혼할 만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진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샤코도 몸의 제어를 되찾고 나서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하지만 이제 진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들은 임신한 여자를 방문하고 샤코는 아기가 차는 것을 느낀다. 타마는 진케에게도 느껴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여자의 배에 손을 대려는 순간 더러운 손으로 배를 만지던 그녀는 진통이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다오론과 혜진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카를 쫓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다. 혜진이 마을 원로를 위협하려 할 때 다오론은 그를 때리고 정중히 당가이 사원의 적과 결투 허락을 요청한다. 노인은 손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잠시 후 진 그리고 샤코가 그를 맞서기 위해 도착한다. 진카는 이미 영적 변신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다오론은 그를 마주할 생각에 매우 흥분한다. 하지만 혜진은 타마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기 위해 몰래 떠난다. 그 후 다오론은 이제 자신도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엄청난 연기 기운을 방출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 호랑이로 변신한다. 즉시 복서 자세를 취하며 앞으로 나아가 진카를 향해 초고속 펀치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진카가 쓰러지자 그는 불꽃을 사용한다. 모든 것을 견디는 다오론에 대한 공격. 진카는 나무 뿌리로 그를 때리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 다오론은 자랑스럽게 근육을 뽐내고 다시 진카를 공격한다. 진카는 그의 주먹에 맞서 청동 주먹을 사용한다. 청동 주먹도 파괴되고 진카는 공중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그는 다음 공격에 모든 힘을 쏟는다. 그리고 청동 주먹으로 다오론을 가격한다. 파괴적인 공격이 다오론을 쓰러뜨린다. 호랑이 남자가 쓰러지고 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진카도 많이 고통받는다. 다오론이 일어나서 진정한 남자들이 싸우는 방식이라고 선언한다. 그러자 진카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그는 다오론과 계속 싸우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거대한 철주먹으로 그를 공격한다. 비록 이것이 죽음을 건 싸움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재밌어하며 미친 듯이 웃고 있다. 신과 샤코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는데 갑자기 신왕이 뒤에서 나타난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묻는다. 샤코는 즉시 공격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사라지고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풀려나와 계곡에서 떨어져 마법으로 숨겨진 오두막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모두가 이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진카가 산만해지자 다오론이 그를 친다. 한편 샤코와 카가는 온 힘을 다해 바위가 오두막으로 굴러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녀는 고군분투하며 신에게 오두막에서 모두 대피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신왕의 클론 군대가 그녀의 길을 막고 있다. 다오론조차 그녀의 비겁한 행동에 짜증을 내며 클론들을 공격하지만 모두 환상임을 깨닫게 된다. 신은 클론들이 가짜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진짜 신왕이 그에게 날아와 샤코의 가슴을 가격한다.
신은 분노를 제어할 수 없고 검을 뽑는다. 하지만 신왕은 그에게 폭발적인 부적을 던진다. 신은 가슴에 상처가 난 채로도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사코를 본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괴물이니까. 신은 도움을 요청하고 타마는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코와 카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사코는 타마진카 신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그녀가 죽기 직전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기가 살아서 행복하길 바라며 남은 힘을 모두 쏟아 아기의 생명을 지킨다. 그녀의 영적 힘으로 온 몸을 돌로 바꾸어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는다. 돌을 제어하던 부적들은 곧 사라지고 모두 안전하게 되지만 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반면 신왕은 곧 진카를 죽이려던 찰나 다오린이 그를 공격한다. 신왕은 피하지만 다오린은 그들에게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고집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카는 곧 정신을 차리고 다오린은 전투에 그의 동료가 간섭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차분히 떠난다. 진카는 그때 바위를 발견하고 신에게 가서 그와 샤코가 괜찮은지 묻는다. 신은 눈앞의 바위를 가리키고 진카는 샤코의 희생을 깨닫고 망연자실한다. 갑자기 타마가 그를 오두막으로 부르는데 출산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이다. 여자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샤코와 카간으로 짓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진카는 감정이 넘쳐 흐르며 눈물을 흘리고 타마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반면 신은 분노로 턱을 꽉 물고 있다. 게다가 그는 무력함을 느낀다. 그는 조용히 오두막을 떠나 홀로 슬퍼한다. 잠시 후 어머니와 아이들은 여행할 만큼 건강해지고 지역의 영혼들이 그들을 집으로 동행하겠다고 제안한다. 여자는 그룹의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샤코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고 타마와 다른 이들도 떠나고 마을의 노인이 그들에게 샤코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의 영적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매우 약하지만 언젠가는 그녀가 힘을 되찾고 부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개성을 잃을 수도 있다. 나중에 우리는 모두 오두막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신은 샤코를 잃은 후 급격히 변했다. 그는 마법의 검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지만 매 순간 검에게 입 닥치라고 말한다. 곧 그 검을 사용해 낭가이 사원의 승려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한 영혼이 나타나고 신은 이유 없이 싸울 준비를 한다. 타마는 그를 멈추게 하고 그 영혼에게 자신이 그와 그의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영혼은 그들이 피신을 원한다면 마을이 아니라 강 건너편의 오두막으로 가야 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마을을 신이 지닌 어둠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쉬고 타마는 진카와 신이 샤코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카는 아직 회복 중이지만 신은 분노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녀는 이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는 밖에서 소년이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그녀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정령에게 희생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소년은 매 4년마다 인간을 희생하는 것이 완전한 안전을 위한 매우 좋은 거래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고 신은 일어나 정령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타마는 그를 막으려 하며 계약 조건이 수용 가능하고 정령이 실제로 마을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신이 그녀의 목걸이를 잡으며 그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카는 탐에게 그렇게 말하는 신을 밀쳐내지만 신은 일어나서 타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난다. 타마는 가짜 뱀을 던져 겁주지만 신은 뱀에게 소리쳐서 환상을 깨뜨린다. 타마는 그를 쫓아가지만 멈추게 하는 대신 보호 장비를 건네준다. 이것은 돌 영혼의 마을에서 받은 것인데 그에게 죽지 말라고 부탁한다. 신은 앞으로 나아가 숲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영혼에게 외치며 자신의 마법검으로 그것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영혼이 나타나지만 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리진에게 찔려 죽는다. 신은 그를 공격하려다 하지만 마법검을 뽑을 수 없어 그냥 일반 검을 사용한다. 리진은 공격을 피하고 그의 검의 바람 압력으로 신을 쓰러뜨린다. 리진은 의식을 잃은 신을 끝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신은 마법검의 정신 영역 안에 있다. 검의 영혼은 그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하며 그의 몸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하지만 신은 그 영혼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건 단지 검일 뿐이니까 그가 그것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는 영혼의 입에 손을 넣고 모든 힘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리지는 그를 찌르려 하고 있다.
신이 갑자기 깨어나서 팔을 베었을 때 그는 이것이 덩가이 사원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리지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팔을 즉시 재생한다. 그는 자신의 가면을 찢어벗어 던지고 매우 추한 얼굴을 드러내며 신에게 영혼포를 발사하지만 신은 간신히 피한다. 리지는 그에게 몇 개의 검을 던지고 신은 모든 검을 막으려고 애쓴다. 검의 영혼은 그의 분노가 그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신은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공격을 계속한다. 리지는 그를 무장 해제시킨다. 하지만 신은 강력한 검으로 반격하며 리진의 턱을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신은 뛰어올라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하지만 리진이 또 다른 영혼포를 쏘자 물러서야 한다. 리진은 일어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그때 갑자기 마을의 수호 영혼이 그에게 뛰어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의 머리를 땅에 내리친다. 영혼은 곧 죽고 신은 혼란스러워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샤코의 복수를 다짐하며 리진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그는 샤코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와 카간이 자신에게 말하는 환영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신은 소리친다 말하기를. 그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진을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샤코의 얼굴이 계속 그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갑자기 리진의 몸에서 부적이 나오고 그 부적을 통해 니안젠이 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신에게 리진의 몸을 파괴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많은 돈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리진에게 즉시 돌아오라고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폭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신과 리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리진은 연막탄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나중에 신은 마을로 돌아오고 여전히 더 강해지려는 자신의 목표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마을 사람이 그가 수호 영혼을 죽인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이 망했다고 한탄하지만 신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더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마을 사람은 아무도 칼을 쥘 줄 모른다고 불평하고 신은 그가 강해지지 못한다면 죽으라고 화를 냅니다. 내리자와 이야기할 때도 그는 여전히 길을 잃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건너고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전에 빨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신이 희생당할 뻔한 소녀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밤에 타마가 신에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신은 샤코를 복수할 만큼 강해질 것이고 댕아의 사원의 스님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 후 타마와 진카가 잠을 자는 동안 신은 쉬지 않고 검술 연습을 계속한다. 다음 날 그들은 음산한 계곡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영혼인 탱고가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보스인 매우 매혹적인 여인도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텐진 그룹이 댕가이 사원의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동맹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룹을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가는 길에 자신을 사내 여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편히 쉴 수 있고 덩가이 드래곤맨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신은 그녀가 경호원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자신에게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요정의 눈을 가진 진카가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때 사내 여신은 그들을 자신의 은신처인 산속의 동굴로 데려간다. 반짝이는 수정 기둥들로 가득 차 있다. 한편 계곡의 다른 곳에서는 드래곤 사제진운과 그의 조수 세냐가 입구에 도착해 탱우 경비원들에게 통행을 요청한다. 그들은 주인에게서 침입자를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부한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는 세냐에게 경비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소녀는 팔을 날카롭게 변형시킨다. 무기를 사용해 탱구를 순식간에 처치한다. 진우는 제자의 성과에 만족한다. 하지만 갑자기 죽은 탱구가 까마귀로 변하며 모두가 침입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환상이었음을 드러낸다. 세냐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지만 진우는 이 경험이 그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동굴로 돌아가서 타마와 그녀의 친구들은 가장 높은 기둥 위에 앉아 있고 사내 여신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 대해 돌처럼 무표정한 연장자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그녀의 오랜 친구인 사람이다. 그녀는 친근하게 보이지만
타마는 여신이 은혜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직설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산신은 그들에게 덩가이 연구소를 지키는 성처럼 생긴 영혼인 타젠을 깨우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타젠도 자신과 같은 산신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덩아이 사제들은 그를 세뇌하여 자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강하게 한 대 쳐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그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사내 여신은 자신이 직접 몇 대 때리겠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타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거래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댕아의 사원의 3가지 주요 힘 중 하나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카는 드래곤이 2번째 힘이라고 믿고 3번째 힘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산신은 3번째 힘은 쿠즈노하라는 영혼이라고 답합니다. 타마는 이 이름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진카는 쿠즈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산신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수년 전 한 남자가 승려들과 함께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그는 쿠즈노하라는 구미호를 제압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즈노아도 그에게 반했어요. 그 남자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팀을 모두 죽였고 둘은 커플이 되었어요. 그 승려는 야진으로 지금은 덩가이 사원의 주지입니다. 타마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신과 진카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고백했어요. 구즈노아는 사실 그녀의 어머니이고 야진은 그녀의 새아버지라는 것을 사내 여신은 이야기를 하며 말했어요. 얀지는 쿠즈노아가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숨기고 영혼을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어요. 모두가 영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얀진에 실패한 프로토타입임을 깨닫고 있어요. 이 사실에 분노한 신은 그를 죽이기로 맹세했어요. 타마도 동의하며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에 빠졌을 때 항상 어리석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녀를 마주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요. 갑자기 까마귀 떼가 그들을 향해 날아와요. 한 소녀가 뛰어올라 그 위를 뛰어넘으며 신의 머리 위에 착지해요. 그녀는 사내 여신에게 드래곤 남자가 명상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던 주문을 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은 사과하지 않는 소녀에게 공격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 진카를 보고 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진카는 그녀를 즉시 거절하며 그녀가 인간이고 자신은 괴물 소녀만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내 여신은 그녀가 어느 날 소녀를 만나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린즈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조수이자 제자라고 한다. 그 여신은 디남의 이미지를 투사하며 그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정한다. 여신은 그를 유혹하기 위해 여성 영혼을 보낸다. 디남은 즉시 제자들의 눈을 가려 부적절한 여성을 보지 않도록 한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잠시 재미를 느낀 후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외친다. 그 순간 소녀는 변신한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인 왁사님이 도망친다. 여신은 이를 보고 웃으며 계곡의 모든 영혼들에게 드래곤을 방해하라고 명령하여 그녀의 새로운 동맹들이 훈련할 시간을 벌어준다. 타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여신은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을 늦춘다. 그녀는 그들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각자 따로 훈련하라고 보낸다. 먼저 그녀는 진카를 돌보며 그를 열린 장소로 보낸다. 그는 그의 스승 코코를 만나고 사내 여신은 코코가 첫 번째 등급의 변태라고 언급하며 항상 그녀에게 작업을 걸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를 너무 많이 꾸짖어서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혜로운 전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후 린즈를 소환하고 도전을 제안합니다. 그녀가 진카를 이기면 그는 그녀의 것이 될 영원한 주문을 얻게 됩니다. 린즈는 매우 신이 나고 여신은 진에게 모든 것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녀도 이 공간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린즈는 큰 도끼를 소환합니다. 진카가 준비도 하기 전에 공격한다. 그녀는 그의 팔을 베고 그는 공포에 질리지만 곧 그의 팔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는다.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린주는 도끼 모양을 망치로 바꾸고 그 다음 거대한 발톱으로 변형해 온갖 방식으로 공격한다. 진카는 그녀가 힘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폭발 부적을 불러내 그에게 발사한다. 진카가 피할 때 사내 여신은 그의 요정 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특별한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요정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난다.
린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진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며 방심한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머리를 가격한다. 그는 이 이야기에도 놀라지 않는데 이미 자신의 쌍둥이 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신은 요정 눈을 가진 쌍둥이가 있을 때의 이야기를 드러낸다. 눈은 함께 살고 악령이 그들을 둘러싼다. 그래서 코코 스승님은 그의 부모에게 그녀에게 보내라고 제안했다. 진카는 왜 자신이 보내져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소리치며 묻는다. 반면 그의 형은 편안하게 살고 있다. 여신은 그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라며 웃는다. 그녀는 그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그의 존재가 정말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기에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갑자기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그는 강렬한 영적 아우라에 휩싸인 여신을 본다. 여신은 그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인 것을 축하하며 그것이 그의 요정의 눈에 고립을 깨는 열쇠라고 말한다. 이제 진카는 린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는 그녀의 폭발적인 부적이 거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우라를 인식하게 되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이며 인간과 영혼 사이의 차이가 없다. 린즈는 계속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항복을 요청한다. 그녀는 즉시 항복하고 그에게 매달리며 미소 짓는다. 산시는 그에게 합격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더 훈련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편 타마의 시험은 호수 위를 걷기 위해 영적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다. 산시는 그녀를 산만하게 하려고 복제자를 만들어 집중력을 잃게 만든다. 반면 신은 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를 마주한다. 그는 마법 검의 힘으로 그것을 베어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바람을 이용해 바위를 지나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여신의 클론이 그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녀는 그가 그룹에서 가장 무관심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고 언급한다. 준비 없이 착륙하게 된 그들은 숲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젠니아가 그를 방해하기 위해 영혼이 담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신은 그의 검의 힘을 사용해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다. 그가 넘어지지만 결국 제니아와 충돌하게 된다. 먼지가 가라앉고 그는 제니아의 목에 칼이 겨눠진 상태로 발견한다. 신은 당황하지만 여신의 클론이 그에게 말한다. 이것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라고. 그녀는 드래곤의 규율이 그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설명하며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신에게 제니아를 죽이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제니아 자신도 동의하지만 신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하지만 클론은 소년을 놓아주면 그를 순식간에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드래곤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니아의 몸에 갇힌 수천 개의 영혼을 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악마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격을 받은 신은 사원이 소년을 구하지 않고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니아는 일어나서 손을 무기로 바꾸고 신은 그에게 빨리 하라고 요청합니다. 제니아가 팔을 휘두르지만 신을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부수고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며 도망친다. 클론은 신을 미래의 영혼왕을 살린 남자로 칭찬하고 그들이 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산의 여신은 그의 훈련을 마치기 위해 진카가 드래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진카는 당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이길 확률이 1:1일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신은 그에게 기적만 있으면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는 디눈에게 보냅니다. 진카는 강에 빠져서 흐름에 휘말려 떠내려갑니다. 디눈은 그것이 또 다른 환상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타마는 옷을 벗고 호수에 빠질 때마다 옷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그녀는 호수에 오래 머물며 자신의 정신력을 정제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지만 신과 진카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잃는다. 그녀가 나타나자 여신의 클론이 그녀에게 이 공간에서 훈련할 수 있는 천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정신을 잃는 것이다. 타마는 앉아서 명상하기로 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저녁에 신과 진카는 린조의 클론과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오고 그는 오늘의 훈련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갑자기 타마가 들어오는데 꽤 멀리서 온 듯한 표정으로 행동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보여.
클론은 지금이 덩가이 사원 본부를 공격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그들은 지금 공격을 시작할 거라고. 한편 그녀는 사내 주문을 걸어 뒷눈을 며칠 동안 바쁘게 만들어 둘 거야. 하지만 타마는 먼저 뒷눈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클론은 아직 그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해. 하지만 타마는 계획이 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어요. 클론과 린조가 떠난 후 타마는 산신령을 데리고 전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그 산신령을 용사제와 맞서게 하려고 해요. 소년들은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마는 믿어요.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신령이 그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날 그들은 뒷눈의 위치를 향해 걸어가요. 타마는 그들이 공격과 탈출 전략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를 산에 여신의 쿠발로 데려갈 것이다. 곧 그들은 뒷눈을 발견하고 타마는 자신의 힘을 진카와 나누려 할 때 갑자기 오신이 나타나 그를 쫓아낸다. 다음 순간 진카는 뒷눈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그를 처치하기 위해 드래곤으로 변신한다. 진카는 뒷눈의 엄청난 영적 아우라를 보고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뒷눈은 첫 공격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공격하지만 운 좋게도 그의 발 아래 땅이 무너지고 진카는 그 공격도 피합니다. 타마와 신은 그가 살아남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세냐는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땅에서 진카는 여신이 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디누는 그의 갑작스러운 웃음에 놀라지만 어쨌든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가 때리는 것은 종이 인형뿐이어서 진카는 부적을 사용해 그의 방향으로 칼을 날린다. 디누는 한 발로 모두 부수고 뒤에 있는 진카가 환상임을 깨닫는다. 그는 진카가 하늘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속임수이고 진짜 진카는 타마 옆에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다. 그는 그녀의 피를 마시고 영혼으로 변한다. 이번에는 4개가 아닌 5개의 꼬리를 가지게 되는데 타마가 그녀의 이상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명상한 후 영적 능력. 타마는 진카가 드래곤과 맞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5번째 꼬리와 함께하는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직패한도. 진카는 자신이 이전보다 3배 더 강해졌음을 깨닫지만 여전히 디눈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디눈은 그에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고 진카는 5번째 꼬리를 거대한 검으로 변형시켜 그를 공격한다. 디눈은 쉽게 피하지만 진카가 더 이상 그의 앞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거대한 검을 방해물로 사용하여 드래곤 남자 뒤로 몰래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5 원소의 힘을 결합한 필살기를 사용했다. 진카는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가 가득한 거대한 공을 디눈에게 날렸다. 디눈은 그의 어두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 폭발을 일으켜 공격을 반사했다. 연기가 거치자 진카와 디눈이 팔을 잃은 것을 알 수 있다. 진카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두려움은 그의 숨겨진 힘을 강제로 발휘하게 하고 6번째, 번개로 이루어진 꼬리가 그의 몸에 나타난다. 디눈은 자신이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 높이 뛰어올라 진카를 마무리하는 킥을 날립니다. 진카도 그에게 번개를 발사하지만 서로 맞닥뜨리기 전에 산의 여신의 복제본이 나타나 그들이 싸우는 것을 막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진카를 눌러 언덕과 튼튼한 덩굴을 소환하여 디눈을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공격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냐는 그녀가 선생님의 마지막 공격을 이렇게 쉽게 막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은 타마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산신을 전투에 끌어들였다고 믿어요. 그녀도 이를 이해했고 진케에게 이미 그녀에게 이해시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말하죠.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뒷눈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그를 잡고 있던 언덕을 파괴합니다. 여신의 클론이 그에게 말한다. 그녀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그의 엄청난 영적 압력을 이용해 사과하고 도망치라고 한다. 뒷눈은 단호하게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하며 클론에게 떠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의 남성다운 태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거대한 흙괴물에게 팔을 보내어 그를 잡아 땅 위로 밀어 넣는다. 세냐는 이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여신 클론을 공격하려 달려든다. 그녀도 그를 잡아 뒷눈을 던진 구멍을 봉인하며 세냐는 뒷눈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비명을 지른다. 클론이 뒷눈을 저항하는 덩굴의 구슬에 가둡니다.
한편 진카의 영혼 변신이 풀리면서 그는 쓰러집니다. 타마와 린즈가 달려와 그를 도우려 하고 여신, 클로는 진카가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매에서 씨앗을 꺼내 그의 상처 난 손에 묻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하지만 클로는 아직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가 조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타마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진정한 여신이 갑자기 땅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아마도 타마와 진카의 영혼을 그들이 여정을 마친 후에 소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은 그녀가 정말로 그들을 먹으려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진카의 팔을 바라보며 그가 여전히 그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룹은 린즈와 함께 타잔이라는 산의 정령을 구하기 위해 출발한다. 그동안 대제사장은 딘눈과 세냐가 잡혔다는 사실과 진카와 그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대제사장은 다우린에게 진카가 부상당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강해졌을 것이라고 알린다. 전투에 흥분한 다우린은 대제사장에게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일한 힘인 두루메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러 떠난다. 대제사장은 그가 계속 고민하는 동안 두 번째 영적 강화, 인간 집단을 해방시켜라. 곧 다우린은 자신들을 열성인이라 부르는 두 번째 그룹을 만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도전한다. 그들이 더 이상 사원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싸움을 걸었다. 다우린은 호랑이 모습으로 변하고 열성인들은 야수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다우린은 몇 분 만에 그들을 이기고 새로운 세대는 너무 약하다고 불평한다. 한편 진카는 마침내 깨어난다. 딘눈과의 전투 이후로 의식을 잃었다. 그는 팔을 잃은 것이 슬픈 듯 보이지만 타마를 안아주며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단지 한 팔을 잃는 대가로 딘눈을 처리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타마는 그녀에게 산의 여신이 그녀의 영혼을 삼키고 싶어 한다고 말할 마음이 없다. 린조는 그녀의 태도가 남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카는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신은 진카가 팔을 잃고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하지만 타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신에게도 웃어보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샤코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웃을 권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타마는 그를 위로하려고 하며 샤코는 몇 세기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그게 정말 좋을 것이라고 동의하고 떠납니다. 바로 그때 진카가 가는 길에 쿠키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카는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타마는 동의하며 그들이 다음날 여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린조는 그룹에게 부적을 나누어 주며 그 위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가 필요할 때 소환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부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진카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고 신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린조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산에서 까마귀를 소환하기로 결심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또한 부적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소환할 계획이다. 랑가의 사원과 싸우고 싶어하는 영혼들. 하지만 타마는 그들을 금지한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정의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린조는 극단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영혼을 소환하기로 동의한다. 그룹은 드디어 덴가이 사원 본부에 도착하고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그 전에 타마는 진카를 잠시 혼자 부른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내어 그가 그녀의 피를 마실 수 있게 한다. 그것이 그의 영적 힘을 훨씬 더 키워줄 것이다. 진카가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소원을 드러낸다. 그가 덩가이의 연구 자료를 얻은 후 완전히 영혼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의 꿈은 타마와 결혼하는 것이다. 진카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자 타마는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농담처럼 상황을 넘기며 말한다. 먼저 몸을 키워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카는 동의하고 어깨를 물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타마는 이번에 특별한 오한을 느낍니다. 그리고 덕분에 진카는 마침내 완전한 영혼으로 변신합니다. 이번에는 6개의 꼬리를 나타냅니다. 두 사람은 결심하고 그룹으로 돌아와 댕아의 사원 본부에 함께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승려들과 그들의 동료들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혼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우린을 만난다. 다른 모든 승려들은 다른 출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우린은 호랑이 형태로 변신하고 첫 전투가 시작된다. 진카가 청동 주먹으로 돌진하지만 다우린은 쉽게 그것을 부셔버린다. 강력한 일격으로 방역하며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진카는 지팡이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 공격은 무의미하다. 그는 또 다른 나무 꼬리를 사용하려 하지만 다우린이 피하고 잘 맞은 펀치로 그를 날려버린다. 한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신은 그림자 속에서 몰래 다가오는 신왕의 클론을 발견한다. 주저없이 그는 칼을 뽑아 클론을 가격해 즉시 제거한다. 멀리서 진짜 신왕이 웃으며 신을 놀리며 그와 함께 싸우자고 초대한다. 그는 재빨리 떠나고 탐하는 신에게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주 전투로 돌아가서 진카는 번개 꼬리를 사용해 다우린을 공격하려 하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잘못 전달하여 실패하고 다우린에게 방역할 기회를 준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받으며 다우린은 자신이 열등한 전사가 될까 두려워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훨씬 강한 상대인 디님을 쫓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제는 진카가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는다. 땅에 누워있는 진카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음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선다. 진카는 진정한 기적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모든 꼬리의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우린을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린은 그를 밀어내지만 진카는 웃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요정의 눈 덕분에 이제 그는 다우린의 다음 공격을 예측할 수 있고 정확히 그의 영적 에너지가 어디에 쌓이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다우린이 다시 공격하려 할 때 진카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 그의 파괴된 왼손이 있던 자리에서 영적 에너지의 구체가 나타나고 그는 이 새로운 에너지 손으로 적절한 순간에 주스를 발사하여 다우린을 가격하고 그를 날려보낸다. 타마는 이 장면에 충격을 받고 린주는 이것이 산신이 그의 팔에 심은 씨앗의 힘의 결과라고 믿는다. 다우린은 자신이 타격의 충격을 느꼈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이제부터의 싸움은 특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주먹에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갑자기 수십 개의 영적인 구체가 그 주위에 나타나며 무시무시한 광경을 형성한다. 그 사이에 신은 신왕을 계속 따라가며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자르는 데 성공하지만 가방이 폭발하며 가짜 덧침이 드러난다. 신왕은 신을 계속 놀리며 촛불로 밝혀진 동굴로 이끈다. 그가 나아갈수록 동굴은 점점 더 정교해져서 완전한 시설처럼 보인다. 신은 길에서 부상당한 스님을 만나고 분노에 휩싸여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 스님은 10성인의 한 명으로 밝혀지고 공격을 막기 위해 변신한다. 스님은 신이 어떻게 연구소의 중심부에 침입했는지 묻지만 신은 그를 무시하며 오직 왕신만 원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스님은 거대한 칼에 심장을 찔린다. 그 뒤에는 왕신이 있으며 그는 거대한 생물로 변신한다. 신은 왕신이 쏜 작사를 피하지만 회복할 시간도 없이 그에게 직접 조준된 대포와 마주하게 된다. 왕신은 그의 영혼 대포를 발사하고 신은 검의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벽에 붙어서 공격을 피하고 그런 다음 킹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이로 인해 상대가 분노하여 다시 공격하지만 신은 공중에 떠서 민첩하게 피한다. 민첩하게 피하며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신은 전략을 바꾸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킹신이 그를 따라오게 만든다. 한편 본전당에서 진카는 다우론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연속 펀치를 날린다. 그는 청동구 주먹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진카는 즉시 기절한다. 하지만 그의 인상적인 의지력 덕분에 일어나고 다우론은 그의 용기를 알아보고 그의 기술이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한 번에 수백 번의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것이 그의 기술의 초기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힌다. 여전히 타격으로 어지러운 진카는 이제 영적 에너지로 이루어진 왼손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 에너지 손을 자신의 뇌에 밀어넣으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새로운 힘의 레벨을 열어줍니다. 그는 폭풍으로 만들어진 7번째 꼬리를 나타냅니다. 전투가 재개되고 진카는 새로운 꼬리를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다우론이 반응하기 전에 그를 가격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다우론은 같은 기술이 자신에게 2번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진카는 마지막 공격에서 5가지 요소를 결합합니다. 그는 다우론을 번개와 바람 공격으로 둘러싸고 그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론은 자신의 속도를 믿고 도망치며 진카를 공격합니다. 그가 진카를 가격하려는 순간 여러 신비로운 형체가 그들 뒤에 나타나 싸움을 방해합니다. 혼란스러운 다우론과 진카는 멈추고 다음 순간 다우론은 진카의 강력한 영혼 폭탄에 맞습니다. 타마는 진카에게 그 이상한 형체를 보았는지 물으며 진카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다우론이 연기 속에서 나타나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며 징크에게 자신의 목을 내밀지만 타마가 개입한다. 더 이상 누구도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우론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한 후 쓰러진다. 멀리서 지켜보던 얀장은 다우론이 패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도망쳐야 한다고 공포에 질린다. 옆에 있던 사람은 그저 웃기만 한다. 한편 신은 기둥이 가득한 방에서 신왕과 맞서고 있다. 그는 이 기둥들을 이용해 신왕의 공격을 피하며 마법으로 토론한다. 그것은 그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열린 공간으로 데려가는 것을 암시한다. 대화에 정신이 팔린 신은 왕신의 정신 캐논에 거의 맞을 뻔한다. 그때 마법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신이 천장에 구멍을 내게 만든다. 검이 신을 날아오르게 하지만 왕신은 기계 갑옷의 제트 추진기를 이용해 그를 따라간다. 천국에서는 전투가 계속된다. 신과 왕신이 검으로 서로 공격하며 마법의 검이 철학적이며 신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의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영감을 받은 신은 모든 힘을 하나의 공격으로 집중한다. 그래서 그는 신왕과 그의 기계 갑옷을 베어내고 그들을 반으로 쪼갠다 하지만 신왕은 잔해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지만 신이 그의 무기를 빼앗고 두 사람은 주스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신은 마침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 신왕의 인공 몸체를 파괴하고 그는 영원히 의식을 잃는다. 신은 무릎을 꿇고 왕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른다. 한편 징카는 그의 마법의 검에 다가간다.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영혼으로 변모했다. 타마는 신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제안하지만 신은 거부하며 말한다. 그가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을 만든 괴물들이 존재하는 한 쉬지 않겠다고. 그들이 걸어가면서 신은 징크에게 여전히 영혼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영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데 동의한다. 징카는 자신의 몸을 영혼으로 변신시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마는 뇌를 수정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두 사람은 서로 강하게 응시하지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방해받는다. 린주는 까마귀를 보내 지역을 탐색하게 하고 그 까마귀는 산신타젠이 깨어났다는 걱정을 발견한다. 거대한 이동 요새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에게 큰 위험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린주는 산의 여신을 부르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희망하는 것은 그녀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모두의 놀라움에 호출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타제는 그의 거대한 발걸음으로 그들을 짓누르려 한다. 그 무리는 도망치고 린주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산신과 같은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다행히도 여신이 나타나고 그녀와 함께 전체 산을 가져온다. 그래 다리가 있는 산이다. 여신은 타젠을 바라보며 그가 쉴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다. 거대한 요새가 땅에 쓰러지고 그 안에서 예이젠과 쿠즈노아가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는 예이젠에게 이야기하며 이제 그에게는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내고 예이젠은 주저없이 그녀를 물어버린다. 그 순간 황금빛이 폐허가 된 요새에서 방출되기 시작하고 징카는 곧 익숙한 감각을 느낀다. 예이젠은 요새에서 나타나 구미호 영혼으로 변신한다. 쿠즈노아를 품에 안고 있다. 타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징카는 그녀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야이젠과 쿠즈노아를 향해 날아가고 신도 행동을 준비한다. 흰조는 기회를 잡아 신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요청한다. 혼란 속에서 야이젠은 쿠즈노에게 타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쿠즈노아는 대답한다. 그에게 정말 알고 싶냐고 묻는 질문으로 야이젠은 그 주제를 넘기기로 하고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특히 그들 앞에 있는 산에 여신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소나무를 미사일처럼 발사하여 목표에 도달하면 폭발한다. 예이젠은 강력한 금속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으며 인간의 지식이 여신과 같은 괴물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도발은 여신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그녀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음을 깨닫고 온 산을 강렬한 불꽃으로 태운다. 예이젠과 쿠즈노와 즉시 도망친다. 하지만 타마는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징카에게 그들의 방향으로 던져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순순히 오베이하며 자신의 청동 주먹으로 그녀를 밀어낸다. 그래서 타마는 쿠즈노아의 얼굴에 직접 킥을 날린다. 징카는 예이젠에게 다가가 그의 꼬리로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이제 여우 형태인 예이젠은 그의 공격을 쉽게 무력화한다. 그는 남은 두 개의 꼬리로 방역을 가하고 징카는 자신의 지팡이로 겨우 방어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사내 여신은 자신의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심합니다. 제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이제는 탐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한 타격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타마는 이건 가족 문제라며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타마는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맞서고 개입하고 싶어하는 예이제는 진카에게 저지당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타격을 주고받는 동안 예이제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와 함께 도망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싸움 중에 진카는 예이젠에게 그의 실험과 코코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예이젠은 웃기만 하며 대답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지는 그를 더욱 강하게 공격하게 된다. 한편 타마는 어머니에게 훈계를 한다. 하지만 쿠즈노와는 웃으며 남자를 사랑하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마는 그녀를 꾸짖으며 이 경우 진카의 아버지인 젠조가 예이젠처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즈노와가 흥미를 느끼며 탐에게 젠조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도발에 타마는 잠시 말을 잃지만 곧 회복하고 그녀는 연애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인간을 그들이 누구인지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마는 젠조와 진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합니다. 그녀의 사랑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쿠즈노와도 그녀를 설득하려 하고 예이젠이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마는 거절하며 친구들이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준다고 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이젠을 막겠다고 결심한다. 그때 쿠즈노와가 말하길 진카가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타마가 돌아서자 진카가 절박하게 영적 부분을 먹으며 힘을 늘리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불안하게 웃으며 신의 살이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예이젠조차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카가 여신의 몸을 삼켜 그녀의 힘을 흡수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카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감각이 진카의 몸을 압도하고 그의 마지막 두 개의 꼬리, 하나의 빛과 하나의 어둠이 나타납니다. 진카는 진카에게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그는 오래 인간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전투를 시작하고 서로에게 빠르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르는 빛의 흔적만 볼 수 있습니다. 진카는 우위를 점한 것 같고 진카를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마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잠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틈을 보고 진카는 그를 최면에 걸리게 하려 하고 방역합니다. 하지만 진카는 다시 저온 제어를 잃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 얀진이 소환 부적을 드러냅니다. 진카가 그를 치려는 순간 타마가 공격 앞에 나타나 찔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고 쿠진도아가 진짜 타마를 납치해 사라진다. 타마를 죽였다고 믿는 진카는 너무 강렬한 고통에 휩싸여 매우 어두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비명을 지른다. 그는 완전히 분노에 차서 얀진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그를 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진카는 자신의 마음속에 갇히게 된다.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치고 그의 통제되지 않는 몸이 계속 싸우고 있다. 공중에 얀진을 보며 쿠진도아가 타마를 인질로 잡고 장면을 지켜보며 웃으며 진카가 완전히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신은 타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쿠진도아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것을 추론한다. 그는 렌즈에게 그녀를 찾으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진카를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렌즈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것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신은 얀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얀진은 환상을 사용하여 둘러싼다. 분노한 진카가 그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 진카는 자신의 마음에 갇혀 자신이 죽인 타마가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고통이 그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하지만 얀진이 그를 조종하며 그를 산의 여신 쪽으로 이끈다. 얀진은 진을 탈출을 위한 디스트랙션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진카가 얀진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자 신이 깜짝 등장하여 깊은 상처를 입히지만 자신도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 신이 땅에 쓰러지고 심하게 다쳤어요. 진카는 신이 피 흘리는 걸 보고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잠시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리고 나서 숲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산의 여신은 이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까마귀들에게 즉시 렌주를 데리러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진카가 그 지역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쿠지노아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 산만해진다. 그녀는 타마를 느슨하게 잡아당기고
타마는 그것을 이용해 진카에게 달려간다. 여신은 진카가 먹은 얀진의 몸과 일부 힘의 잔재가 촉마의 역할을 하며 그가 숲과 산의 힘을 흡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진카가 신수, 즉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선언한다. 심지어 구미호보다 강력하며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진카의 꼬리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주변 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간다. 수십 개의 꼬리를 가진 괴물 같은 짐승으로 변신한다. 그 순간 타마의 영적 힘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그녀는 급속히 성장한다. 이제 통제불능이 된 진카가 렌주와 까마귀를 향해 나아간다. 산의 여신은 그녀의 힘을 사용해 렌주를 구하고 전체 산과 함께 그녀를 순간 이동시킨다. 그 사이 하늘에 5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 시간을 얼어붙게 만든다. 여신은 혼란스러워하며 이 존재들이 약하다고 느끼지만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진카는 야수의 모습으로 신비한 인물 하나를 잡아챕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타마가 개입해서 그를 차서 얼굴에 차단하며 이 광기를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진카는 그녀의 목을 잡고 의식을 가진 부분이 그의 정신에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타마는 그를 바라보며 매우 웃긴 말을 하며 그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목을 조르면서도 그녀의 말은 진카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되찾게 만듭니다. 그는 타마를 놓아주고 타마는 그를 끌어안으며 그가 영혼이 되었을 때 결혼하겠다는 그의 말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행복했다고 말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키스한다. 하지만 타마는 흰조가 받은 부적을 이용해 그녀를 소환하는 것을 감지한다. 그녀의 선택과 상관없이 신과 함께 끌려가며 사라지고 만다. 그 순간 그녀의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며 주변 전체를 파괴하고 산신의 전송 더미까지 파괴한다. 며칠 후 신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타마는 진카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흰조는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산의 여신조차 진카의 폭발 이후 그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마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고 믿고 혼자라도 반드시 그를 찾겠다고 다짐한다.